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우리의 몸을 자동차하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 엔진은 아마도 심장의 대형이 되겠죠. 그러면 자, 속도를 조정하는 악셀레이터는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갑상선 암보다 훨씬 더 흔한 갑상선 기능 항진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해서 오늘 궁금증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서성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아대병원 내분비내과 서성환입니다. 네, 선생님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저하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 일단 기본 학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헷갈립니다. 갑상선 정확하게 선생님 어디에 있나요? 네. 갑상선은 저희 지금 제가 넥타이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목에 튀어나온 부분, 예. 목젖 있는 부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 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날개에 옆을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이 방패같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네. 갑상선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이즈는 대략 길이는 한 4에서 5cm, 너비는 한 2에서 3cm 정도 되고요. 예. 그램은 한 20g 정도로 작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희 예. 몸에 있는 내분비 기관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그 와이셔츠 카라에 살짝 가려 있는 정도의 부분이 될 것이고 제 지금 화면으로 보신다면 여기쯤 위치가 될 텐데 다들 지금 만져보고 계실 텐데 안 만져집니다, 여러분. 만져지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갑상선은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만져지지 않고 네. 커져 있지 않습니다. 위치도 예. 지금 정확하게 딱 여기쯤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쭉 조금 내려가셔서 카라에 가려 있던 부분 이 정도의 위치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아래쪽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뭔가 만져지지 않는 게 정상. 만져진다면 병원에 살짝 와 보셔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네. 이 위치에 있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갑상선은 저희 체내에서 이제 악셀레이터 역할도 하고 또 예.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일러. 예. 그래서 저희 체내에서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소화 기능 그리고 발달, 뇌 성장 이런 네. 쪽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 기능이 너무 올라가게 된다거나 또는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기력이 너무 없어지고 힘이 없고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이게 너무 기능이 올라가서 항진이 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더 피로해지고 네. 살이 빠지고 몸에 열이 많이 나고 떨림 증상이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우리 몸에서 악셀레이터를 너무 많이 밟거나 보일러를 너무 많이 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그게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될 텐데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 거고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미만성 갑상선 질환 의심이라고 나왔습니다라는 질문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 미만성 갑상선 질환 의심 애매한데요, 선생님.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즘 건강검진 다들 많이 받으시고 지금이 이제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검진 결과를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설명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 위에 예. 많이 붙어 있는 게 미만성 갑상선 질환입니다. 이제 미만성이라는 게 어려운 표현이라서 그렇지 네. 전반적으로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미만성 갑상선 질환이라는 것은 갑상선에 전체적으로 어떤 병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미만성 갑상선 종인데요. 예. 이거는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커져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미만성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가 필요하거나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적절하게 갑상선 기능 검사와 추가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거나 진단이 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이 좀 커져 있는데 부어 있는데 기능은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치료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먼저
검진을 받으셨던 그 검사 항목에 갑상선 기능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네. 거기에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면 따로 추가로 뭐 검사를 또 받으시거나 진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네. 또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한번 해보시고 예. 거기에서 정상이 나오시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갑상선에 질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한 6개월이나 예. 1년 정도 안에 한 번 더 재검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피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예. 추적 검사만 받으시면 되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나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군요. 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선생님이 보시는 환자들 중에 제 주변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 환자들의 중에서 여성분이 2배,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 그리고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남성보다 훨씬 많고 예. 또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면역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항진이든 저하든 다 자가 면역 질환하고 상관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분이 많다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많으면 엄마에게 있어요. 그러면 따님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유전성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외래에서는 환자분한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옛날에 맨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이제 완두콩 유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의 아이나 또는 내 밑에 아이에게 또 넘어가거나 또는 형제가 같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훨씬 더 복합적인 유전 질환입니다. 일부 아주 드물게 이제 유전성 질환으로 생기는 갑상선 질환이 있지만 이거는 그 갑상선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내분비 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그런 질환이 있다면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 또한 그냥 일반적인 저하나 항진증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그게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거나 내 아이에게 물려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전성이 없는 건 아닌데 엄마가 있다고 해서 따님이 굳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셀을 많이 밟거나 오래 밟거나 보일러가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갑상선 항진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병, 소위 말하는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이것은 갑상선 기능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서 내 갑상선을 계속해서 악셀을 밟아주는 어떤 물질이 나의 갑상선을 계속 자극하게 돼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신하거나 출산 전후에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갑상선에 우리 요즘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셨던 이제 결절 또는 혹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에서 이미 충분함에도 과다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항진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이제 부정맥 약제라든지 또는 요오드 같은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항진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방출이 되는 상황이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자, 악셀을 밟았습니다. 보일러가 막 타오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처음에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의심된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보통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서 그걸로 보통 아니라고 한 90% 정도 환자분들을 제외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빠진다.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듣기엔 약간
부럽기도 한데 이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네. 예,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제 빠지는 경우도 아이고, 많이 아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 안에 보일러가 이제 과다해서 열이 많아지게 되면 네. 체온도 올라가고 예. 열감도 느껴집니다. 덥겠네요. 네, 그래서 겨울인데도. 네, 더위를 엄청 많이 타고 특히 예. 여름엔 너무 힘들어하시고 힘들어. 겨울엔 춥지 않고 예, 그래서 땀도 많이 나고 손도 축축해집니다. 예. 또한 자거나 또는 밤 같은 경우에 심장이 빨리 뛰어서 맥박이 두근거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화기, 장관 이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무른변 또는 설사를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소화기 그러니까 소화 과정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변이 물러지는군요. 네네. 아, 그래서 예. 계속해서 뭐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예.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몸에 열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힘도 떨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사람이 예민해지고 예. 또한 집중력도 떨어져서 예. 이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거나 이런 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타오르는 증상들 쭉 보셨는데 요거 말고 조금 특이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눈 증상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네. 이게 모든 분에게 다 생기는 건지 어떤 눈 증상인 건가요? 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오래되면 이제 합병증으로 눈이 튀어나거나 눈이 커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제 일례를 들자면 제가 이제 조금 보시면 눈도 좀 크고 약간 선생님이요? 나오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실습 돌적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희 친구분들이 네. 이제 하도 너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실습 돌적에 예.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예. 스캔도 해보고 예. 검사도 했는데 이제 다행히 다 정상이었어요. 선생님 그냥 약간 나와 보이는 스타일인 네네네. 거고. 예.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의 이제 합병증으로 갑상선 눈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대부분은 갑상선 항진증이 관리가 되지 않고 예.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또는 남성 그리고 흡연하는 경우에 이게 더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대부분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바로 생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처음에 그냥 눈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 바로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눈이 튀어나온 증상 그리고 갑상선이 커져 있거나 부어 있는 증상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보일러가 활활 타는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항진증이다라고 예.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을 때 눈 증상 또 하나 더요, 선생님. 목이 붓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으면 목이 다 붓나요? 보통 갑상선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 갑상선 세포에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커지면서 예. 더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서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해서 갑상선 혹이 예. 갑상선 자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뭐 아침마다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목을 좀 우리가 열심히 보면 조기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환자들, 정상적인 건강인들 같은 경우는 예. 갑상선이 전혀 만져지지 않고 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커져 있거나 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제 목을 면도할 때나 잠깐 볼까 말까 하고 그거라도 열심히 보면 네네네. 다행인데. 네. 그나마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상선 질환 여성분들한테 많은데 여성분들은 이제 매일 아침 화장하실 때 목도 보시고 그렇죠. 또 친구가 목걸이 하고 오면 그 목도 좀 유심히 보고 그렇죠. 그래서 너 목이 좀 커진 것 같다. 실제로 제 예. 진료실에도 보면 예. 너 주변의 친구들이 같이 뭐 모임을 하다가 너 목이 예. 커진 것 같아, 부은 예.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 치료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치료를 안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갑상선 항진증을 이제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이 그냥 흔한 질환, 뭐 갱년기 같은 증상으로 그냥 치부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에 계속해서 열이 가해지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결국은 계속 빠른 맥박 그리고 박출량이 증가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엔진이 상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
저희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한 6% 정도 환자에서 네. 심장 기능 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심장 기능 부전뿐만 아니라 이제 맥박이 아까 빨라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몸이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량이 줄어서 네. 근무력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중요한 문제로 여성에서는 생리불순이 생기고 오. 심한 경우에 이제 무월경에 빠져서 이제 불임이 될 수도 있고 우와. 예. 남성들도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약간 여성형 유방이 생긴다거나 예. 또는 기능 장애로 인해서 예. 생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을 끄는 소화제 같은 그런 치료가 필요할 텐데 어떤 치료를 하나요? 네. 저희가 항진증에 관련된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 첫 번째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세 번째로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 약물 치료는 저희가 갑상선 안에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저희가 차단하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예. 그 약제는 이제 약을 드시면 관리는 잘 되는데 이제 예. 단점은 이게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꾸준히 드셔야 완치가 될 수 있고 예. 중간에 이제 환자분들이 뭐 약을 잘 안 드신다거나 또는 뭐 병원을 안 오시거나 이렇게 네. 되면 이제 한 30% 정도에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꾸준히 진단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예. 약물 치료만으로도 완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약을 1년이나 1년 반 드시고 완치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 그런데 이걸 뭐 4, 5년씩 드시는 분도 봤고 재발하더라라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 치료로 완치되는 비율이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네. 하지만 한 60에서 70% 정도 되니까 결국은 한 3분의 1의 환자분들은 약으로는 결국 된다.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다른 옵션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갑상선을 이제 파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갑상선의 이제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동위원소를 해서 기능만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아주 고정적인 클래식한 방법으로 네. 갑상선 자체를 이제 덜어내서 네. 갑상선 자체를 아예 몸에서 없애서 예. 완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 갑상선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요것도 네.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요게 조금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가 이제 네. 저희 학회나 또는 진료 지침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이라고 치료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약물 치료를 조금 선호하지만 미국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네. 거의 뭐 70% 이상이 동위원소 치료를 주치료로 하고 있고 예. 저도 약물 치료로 이제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예. 동위원소를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예. 동위원소 치료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요오드에다가 예. 이제 갑상선을 파괴시키는 동위원소를 붙여서 우리가 그냥 물약 형태로 마시게 예. 됩니다. 예. 그걸 먹게 되면 몸의 다른 부위엔 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 내 갑상선에 딱 모여서 그 그렇죠. 안에서 방사선을 약하게 쬐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쬐어서 내 갑상선을 형태는 유지하고 예. 갑상선 세포만 파괴시켜서 기능을 이제 정상화시킵니다. 요 방법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안 되면 수술하시는 방법도 있는 거죠. 네. 이 경우는 이제 뭐 일부만 절단을 합니까? 하면 다 절제를 하나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술에 대해 조금 아무래도 이제 금기시하는 경향이 목에 있었는데 상처 나는 거 되게 상처나고 이런 걸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시기 예.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을 전체를 다 제거하지 않고 일부만 제거하는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일부를 남겼더니 나중에 항진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전체 갑상선을 다 없애고 예. 아예 저하증 상태 나중에 예. 얘기할 저하증 상태로 만들어서 그냥 호르몬을 계속 보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원소를 먹어서 갑상선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완전히 절제를 하고 나면 있어야 할 갑상선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대신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갑상선 항진이었던 분이 이제 아예 저하가 되는 거죠. 저하가 된 겁니다. 예. 저하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그게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그리고 뭐 활력, 체온, 혈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밖에서 보충을 해드리면 되는데 네. 갑상선 호르몬은 적정 용량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약을 드시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에 대해서는 저만큼 아시게 된 거고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악셀을 잘 못 밟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타오르질 않습니다. 춥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보통 가장 흔한 원인은 현재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항진 치료를 또는 갑상선 암 치료를 위해서 갑상선을 제거했거나 예. 또는 동위원소를 한 경우가 가장 많지만 예.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생기는 갑상선 저하증은 예.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인 거죠? 네, 이게 이제 100년 전, 110년 전에 예. 처음으로 이 병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신 예. 일본인 하시모토 선생님의 이름을 예. 딴 질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가 파괴돼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게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오드 섭취가 너무 많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수술을 받으셨거나 네. 그리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이제 갑상선 기능이 사라지니까 네. 그 경우에도 저하증이 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자, 악셀이 안 밟아집니다. 보일러가 힘이 없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호르몬이 부족해서 결국 에너지 대사가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증상들은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저희 학생들이나 또는 외래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면 예. 여기 앉아 계신 친구들 다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다 제 얘기 같은 증상들입니다. 네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피곤하고 또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조금 누렇게 바뀌는 경우도 예. 있고 또 기력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진에서는 이제 장운동이 활성화되지만 예. 여기서는 장운동이 떨어져서 변비도 잘 생기고 예. 또 심한 경우에는 탈모라든지 또는 피부도 푸석해지고 예.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이제 맥박이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위를 굉장히 한여름인데도 난 너무 추워서 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열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8, 9개는 다 내 증상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 갑상선 기능 저하는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꼭 이걸 알아채고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모들이 그렇거든요, 선생님. 이게 그래서 산모들이 산전 진찰을 받으러 가시면 갑상선 기능 검사가 꼭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죠. 요즘은 산모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임신을 확인했거나 또는 예.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제 무증상인 경우도 임신의 한 2에서 3% 정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에게 있어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가 지능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또한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도 조산이라든지 네. 뭐 이제 사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태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그 뭐 이렇게 산모분들께서 갑자기 병원으로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전 진찰을 받고 계신다면 거기서 알아서 검사를 이미 다 했을 겁니다. 했을 텐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검사를 했는데 내가 임신 1개월, 2개월 이렇게 됐는데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선생님 나왔어요. 네. 그러면 임신 중인데도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걱정을 저희 산모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예. 갑상선 호르몬은 제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보충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비타민 먹는 거와 똑같고 태아나 산모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원하는 목표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약을 약간 늘리기도 하고 예. 줄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 번 더 안심하고 싶은데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녀 시절 때부터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계속 이 상태에서 임신이 됐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네네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갑상선 질환이 이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임신이 확인되면 네. 저희가 약을 증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예. 25% 정도. 아,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엄마가 자기도 이미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기가 그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네. 엄마 걸 뺏었습니다. 아. 그러면 엄마가 또 부족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조금 더 넣어주게 되고 네. 나중에 임신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 아기가 자기 갑상선이 생겨서 네.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면 다시 그 약을 또 원래 용량으로 줄입니다. 아, 초기에는 약간 두 사람 분을 먹어야 되는 네네네. 그런 게 있군요. 그럼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안전한 약이 뭔가요, 선생님? 갑상선 호르몬은 저희가 체내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가 밖에서 합성해서 만들어주는 약이고 이거는 보통 평생 먹는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생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호르몬 자체는 이제 저희가 체내에 들어와서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어서 예. 체내에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예. 이 호르몬은 우리가 뭐 매일 밥을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매일 밥을 먹을 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밥을 걸으면 힘이 빠지고 그렇죠. 처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부족한 호르몬을 밖에서 보충해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너무 견디기 힘드시고요. 네. 그냥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뭐 비타민이 부족하면 저희가 비타민을 먹고 그렇지.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을 먹고 예.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갑상선 얘기 나오면 또 이제 긴장하시는 걱정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오드하고 이렇게 연결이 자꾸 되는데 한때 그 뭐 후쿠시마 이렇게 뭐 사고 있고 할 때는 우리 그 마트에 있는 그 건강 보조식품 칸에 막 요오드들이 막 이렇게 있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요오드가 더 필요한가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그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예. 요오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예, 올라갔었고 심지어는 이제 뭐 그 어느 구역 안에는 요오드를 뭐 구비해야 된다고 해서 막 집에 사신 분들도 아이고, 엄청나게 예, 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T3, T4라는 게 있는데 그 호르몬 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원료 같은 거죠? 원료입니다. 예. 보통 한 60%에서 70%가 요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자체가. 예. 그런데 이 요오드는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음식이나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만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 하는 건 맞는데. 네, 먹어야 예. 하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조사에서 살펴보면 예. 우리가 권장하는 요오드 용량보다 4배에서 5배까지 드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어디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다시마, 예. 김, 미역 이런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네. 새우 같은 해산물에도 있습니다. 예. 또 달걀이라든지 또 이게 젖으로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유제품 뭐 치즈나 우유에도 충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 이외에도 네. 이제 천일염, 소금. 소금, 음. 특히 우리는 바다 쪽에서 이제 건조한 이 천일염을 많이 쓰는데 이 천일염 안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위 이제 그 우리가 천일염 자체 먹지는 않지만 예. 김치, 뭐 젓갈, 여러 가지 장, 뭐 장아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네. 충분히 많이 드시고 계셔서 예.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궁금증들이 지금 선생님 덕분에 다 해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선생님 이제 그 갑상선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 혹은 치료 받으셨던 분들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항진이든 저하든 이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이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적당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그런 증상이 없이 일반인 그리고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또 질환입니다. 주치의 선생님한테 받으신 약 지금 드셨는지요? 지금 드시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께 화이팅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서성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건강 보조식품들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게 한번 먹다 보면 종류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 요오드들이 들어가 있는 약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줄이든지 빼든지 이런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보신 방송 선생님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